자, 면역력의 가장 큰 적수죠. 염증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염증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염증 독소 해독하는 법. 파이토케미컬을 채워라. 파이토케미컬? 이게 뭐길래 염증 독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독해 준다는 겁니까? 네, 파이토케미컬에서 이 파이토는 식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케미컬은 화학을 의미하는데요. 즉 식물이 강한 자외선이라든지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천연 방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네, 들었어요. 이런 성분들을 총칭해서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에게는 방어막이지만 우리가 섭취하면 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또 염증 억제를 돕는 강력한 항염 그리고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식물도 사실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떤 파이토케미컬을 그럼 채워야 염증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간편하게 파이토케미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염증 해독을 돕는 그린 주스입니다. 오, 이야. 뭐 이름 그대로 초록초록하네요. 도대체 좀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나왔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린 주스 나눠드렸습니다. 각자 맛을 보시고 뭐가 들었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드셔보세요. 익숙한 향이 나요. 오. 사과 맛도 나고 키위가 들어갔겠죠? 씨는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든 게 뭐 채소 같긴 한데 분명히 이게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건 것 같거든요. 뭔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내 몸 해독을 돕는 그린 주스의 재료는 바로 짜잔 뭐야? 이겁니다. 뭐야? 짜잔 이겁니다. 이게 다? 케일이랑 브로콜리 있고 과일은 키위하고 사과 있습니다. 저 연근같이 생긴 건 뭐예요, 안에? 그라비올라라는 과일입니다. 과일이에요? 과일이라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게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브라질 대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어온 열대 과일입니다. 아, 근데 굉장히 이게 셔요.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요, 사워소비라고도 불리고요. 이게 서울시하구나. 잎부터 뿌리, 열매, 씨앗까지 항염과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요. 옛날부터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약용 과일로 이용돼 왔습니다. 몸에 다 좋은 채소랑 과일인 건 알겠는데요. 대체 어떤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길래 이 염증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쌈채소로 많이 먹는 케일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폴리페놀과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서 염증 억제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이제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루테인 함량이 100g당 8,198 마이크로그램으로 블루베리보다는 약 29배, 와. 당근보다는 32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비타민 C와 K가 풍부해서 K를 채소로 위장한 자연의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K를 고구마, 토마토와 함께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K를 즐겨 먹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요, 10월의 첫째 주 수요일을 K의 날로 지정할 정도로 영양학적인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이 케일 못지않게 브로콜리에도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풍부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우리 엄지의 저항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설포라판입니다. 이 설포라판은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NRF2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염증과 싸우는 항산화 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또 설포라판은 간에서 해독 효소의 생성을 촉진해서 몸 안에 축적된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같은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타임즈에서는요, 브로콜리를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 케일도 그렇고 브로콜리도 그렇고 염증에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초록색입니다. 그렇네. 그 채소의 초록 색깔은 해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는 몸에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나 황사나 대기오염도 문제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나 과당도 독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독소는 염증을 키우는 불씨가 되는데요. 이때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은 독소가 배출되면서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케일과 브로콜리가 녹색 채소인 거 말고도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십자화과 채소라는 겁니다. 이름이 이제 십자화과 채소는 꽃잎이 십자 형태를 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세포와 DNA 손상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0g에 해당하는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병률이 최대 26%까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 주스인데 다 그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지금 빨간색이지. 그다음에 그랴 비올라 얘는 겉은 그린이고 속은 또 하얗단 말이에요. 네, 그린 주스에 사과와 그라비올라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매일 한 알씩 먹으면 의사 만날 일이 없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을 정도로 식이섬유를 비롯해서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사과에 풍부한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그리고 케일 그리고 브로콜리에 풍부한 폴리페놀이 만나면 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펙틴 성분과 폴리페놀을 함께 섭취할 경우 단독 섭취하는 것보다 항염 작용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과 또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과를 먹을 때 케일하고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염증을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녹색 채소하고 그라비올라하고의 궁합은 어떤가요? 네, 이 그라비올라도 케일이나 브로콜리처럼 녹색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라비올라에는 염증 저격수라고 불리는 아세토게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아세토게닌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해서 염증을 생성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차단하는 아주 강력한 항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라비올라는요, 고대부터 기생충과 바이러스 감염, 또 염증과 천식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곤하면 가끔 구내염도 올라오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해가지고 이 웬만하면 채소는 의무적으로 막 한 접시씩 먹고요. 짜게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염증이 잘 안 잡힌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건 아마도 오영실 선생님의 채소, 과일의 하루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도 한 접시를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채소, 과일의 그 어떤 하루 권장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네,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르면 하루 채소, 과일의 섭취 권장량은 500g인데요. 어느 정도의 양인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많을 것 같은데. 500g. 보시면 블루베리 100g, 양배추 100g, 그리고 사과 100g, 오이 당근 100g, 마지막 이거 다 샐러드 먹어요? 100g까지 해서 이게 500g입니다. 매일? 매일. 저걸 어떻게 다 먹어? 실제로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을 따져보면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 그 정도 오, 그래도 먹는 꽤 거야. 된다. 그 정도 먹어도 훌륭한 거야. 저 정도만 돼도 진짜. 이 정도의 양이 그 권장 섭취량보다 150g 적은 350g 정도인데요. 이마저도 매년 섭취량이 줄어서 국민 5명 중에 4명이 이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채소와 과일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네요. 진짜. 뭐.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냥 고기는 많이 굉장히 먹고. 많이 먹고 잘 먹고 하는데 또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튀긴 채소를 거 안 좋아하고. 먹어. 근데 야채를 좀 먹으라 그러면 진짜 죽어도 아까 얘기했다 풀떼기 먹인다고. 왜 이거 주냐고. 막 아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 한국인의 채소 과일 섭취량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거는요, 반대로 말하면 탄수화물과 육류 섭취량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염증이 악화되면서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루 500g 이상의 채소나 과일을 먹게 되면은요,
조기 사망 위험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섭취를 배제한 식단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여서 우리 몸에 그 이상 증상을 보내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손가락 마디마디에 노란색이 껴 있는데 빛이 도는데요? 저 뭐예요? 네, 저 손 마디마디에 껴있는 노란색의 정체는 기름 성분입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요, 40대 남성인데요. 무려 8개월 동안 채소 과일을 거의 먹지 않고요. 매일 치즈, 버터, 그리고 소고기 패티 같은 동물성 지방을 2에서 4kg가량 먹었다고 합니다. 아유, 많이 드셨네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손바닥과 발바닥, 팔꿈치 등에 노란색 선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검사 결과 황색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색종이 뭐길래 손이 저렇게 노랗게 변색이 되는 거예요? 네, 황색종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면 사진처럼 기름 성분이 피부 아래로 스며들면서 손과 발, 엉덩이, 무릎, 팔꿈치 등에 노란색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당시 남성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0mg/dl였다고 하는데요. 200mg/dl 미만일 때 양호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치보다 5배 높은 수치인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까지 높으면 몸 어디에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진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을 때마다 뭘 먹느냐 이런 거에 내 염증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염증에 대해서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싶네요. 뭘 먹느냐 이런 거에 내 염증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염증에 대해서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싶네요.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30개국의 성인 2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30년간 과일, 채소 섭취와 사망과의 관계를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 3끼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일은 하루에 2회, 채소는 끼니마다 3회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뇌졸중, 심혈관 질환, 또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매일 꾸준히 먹는 게 건강을 지키고 또 염증을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린 주스 섭취할 때 혹시 주의할 점도 있나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셔야 하시고요. 또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정해진 권장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시면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